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까지는 연내 신고가 달리다가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시장을 보시면서 왜 호재도 많이 나왔고 장도 올랐는데 왜 운하장은 빠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슈가 우리나라 장에는 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백신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 장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만은 이게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국면에서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들은 급등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S&P라든가 다우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까지 연출을 했는데 나스닥은 결국 빠졌습니다. 나스닥 중에서 이제 빠진 이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언택트의 비중이 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는 결국 백신이 개발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부분들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진단 키트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오늘 낙폭이 좀 커지면서 이제 코스닥이 특히 이제 좀 낙폭을 키우는 부분들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가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한 번은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조정을 나타내는 국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조정이 있더라도 이 조정 이후에는 다시금 시장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죠. 오늘은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은 조금 급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비워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채워 넣는 이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 여기에는 또 이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정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향후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머징 마켓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런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종합해 보자면 시장의 전체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을 소화해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셨고 이제 환시장과 함께 연동해서 볼 만한 부분은 외국계의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은 환율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율적인 반등이라고 보세요. 기술적인 반등. 사실 이제 뭐 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까지 밀렸어요. 급락을 했어요. 이게 너무 급해요. 사실 이게 또 환율의 움직임 물론 이제 뭐 충분히 지금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위안화 강세가 또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실 원화 환율은 달러도 달러지만은 위안화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화의 빠른 이러한 이제 강세 이제 절상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속도 면에서는 너무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좀 이에 대한 어떤 자율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달러 약세의 흐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의 영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러의 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공급을 늘리는 상황에서 달러와 가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환경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변수에 하나 들자면은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향후에 제가 이제 사실 시장에서 좀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앞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이 한 차례 좀 만약에 흔들린다면은 이러한 흔들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부양책을 둘러싼 이제 또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뭔가 이제 어떤 대규모 부양책에는 좀 딴지를 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부양책의 규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환율 움직임을 좀 제한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에서 바이든 당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들,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적어도 이 어떤 달러 약세가 이어지더라도 좀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내년 이제 뭐 지금 이 환율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1,1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밑단 하단을 좀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이제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속도의 조절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의 방향성도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제 부양책을 둘러싼 이제 불협화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대응 판도가 나타나는지 여부도 저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국내로 오겠습니다. 조선해운주가 워낙 어제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해운지수가 역대 최고치잖아요. 이건 어디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뭐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최근에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이제 해상운임이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먼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봉쇄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서 방역용품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용품 많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연말연시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제품 수요들에 의한 또 이 어떤 선박 수요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급감했던 해상 물동량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선사들은 아직까지 줄여놓은 선박 운용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동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선박이 좀 부족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연말로 가면서 난방 수요가 집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LNG 운송 수요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도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해 석탄 대신 LNG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LNG 수요가 이제 기존에는 이게 사실 없던 건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운임 상승에 좀 한몫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운임 상승이 해운주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어제 이제 조선업종이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LNG 발주 기대를 LNG 선에 대한 발주 기대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업계가 실질적으로 3분기 들었으면서 이러한 수주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운업종, 조선업종 이런 업종들에는 이러한 그 운임의 상승이 계속해서 어떤 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항공 운송까지도 화랑을 보일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백신 공급이 본격화되면은 또 이걸 또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세를 한다면은 향후에 이러한 그 어떤 이런 운송에 대한 운송 분야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1차적으로는 컨테이너 선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발주,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이렇게 막 연관된 섹터가 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은 역시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종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물론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아직까지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가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업황이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종에 대한 종목들,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시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조금 이제 그 고점 부근에서 이제 숨고르기 양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는 지금 오늘 상승과 하락을 좀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고점을 강하게 뚫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거 과연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향후에 정말 백신이 이제 그 어떤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본격화 또는 이제 그 앞두고 있는 그 미국의 어떤 부양책의 어떤 이런 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좀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모멘텀을 기다리는 국면에서 지금 시장이 좀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마켓온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지수상으로는 탄력도가 둔화되는데 정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MTN을 통해서 좋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